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버튼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비즈니스입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체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가상화폐 비즈니스이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회사들이 생겼지만 커뮤니티 유지 관리하는데도 버튼은 니모닉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그리고 엄격하게 탈중앙화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의심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고, 이 모든 게 공개가 되고 추적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블록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여기다가 버튼은 플러스 추가해서 생산 관계의 재구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에 버튼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생산 관계의 재구축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폐가 생긴 이래에 매튜의 현상 또는 마태 효과라고도 하죠.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이 산다에 대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효과인데요. 대기업은 잘 살고 중소기업은 힘듭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도 대기업 종사자는 잘 살고 중소기업 이하 종사자는 힘들게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간단히 저희는 나중에 쇼핑몰 얘기도 제가 드리겠지만 이 버튼은 아마존과 같은 또는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수십 개의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 버튼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익명으로 만든 완전히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커뮤니티가 익명으로 만든 블록체인의 코인으로부터 메인넷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커뮤니티가 익명으로 만든 완전히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이 바로 이 버튼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상품을 글로벌하게 유통할 수 있고, 크로스 오버 결제는 뭐냐면 해외 결제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회원 정보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 뜻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해서 더 업데이트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자금과 비즈니스의 이런 매칭 효율성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래서 글로벌 온체인 비즈니스 복합체 만들기가 바로 버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온체인 비즈니스 복합체 만들기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플랫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인이니까 당연히 마이닝이 되는 것이고, BOT, BOC가 나옵니다. BOT, BOC는 여기서 버튼 토큰을 BOT라 하고요. 버튼 코인을 BOC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도 될 수 있고 투자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터는 마케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 버튼 비즈니스 시스템을 홍보하고 알린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버튼 코인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트래픽은 광고를 해주는 그런 트래픽이죠. 자, 투자자는 유휴 자금을 BOC 형식으로 고품질의 비즈니스 타겟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이 버튼 플랫폼은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그런 회원에게 코인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는 그런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또 소비자는 BOC를 소비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 즉 내가 핸드폰 소비자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고 싶으면 버튼 코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유일하게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은 버튼 코인입니다. 네. 만약에 여행 상품을 누가 올려놓고 팔면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버튼 코인으로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 판매자는 버튼 코인을 받아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바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에 숙박을 하거나 성령도 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버튼 코인은 화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랐다 내려갔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반복하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생기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매자는 BOC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보완하고 갱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발하고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전 세계 유저들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보통 코인으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코인으로 투자를 받은 이 업체는 보통 코인으로 현금화해서 또 제품을 만들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마이너는 그래서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이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넣어서 비트코인 버튼 토큰을 교환하는 것. 그거를 이 버튼에서는 용광로 주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내가 마이닝에 참여를 한다고 일단 보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 토큰을 채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코인을 채굴을 받으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해서 현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유를 해서 가치가 올라갔을 때 팔아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쇼핑몰을 꿈꾸는 것은 처음에 서비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버튼은 서비스 시작을 하고요. 물류를 하게 되면 배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유저가 많아지면 물류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거래의 글로벌화는 뭐냐면 판매자는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상품 서비스도 판매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판매자가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가입하기가 힘들지만 버튼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 버튼 코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보드 결제는 이 말은 제품 트레이드 시에 결제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경 없이
전 세계 어떤 제품의 모든 구매를 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비는 곧 마이닝이다. 예, 버튼 시스템에는 마진을 붙이지 않죠. 그래서 모든 건 한 단계씩 건너갈수록 마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버튼 쇼핑몰은 함께 공유하니까 서로 사고 팔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저렴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돈 버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말은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마이닝에 참가하게 되고 또 마이닝 참가 시에 코인이 나오니까 코인은 즉 돈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는 인센티브다. 공유는 인센티브다. 이거 뭔 말이냐면 우리처럼 이제 마케터가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 산하에 누군가가 어떤 쇼핑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조회 및 위조 방지. 이거는 모든 분산 장부를 통해서 코체인되고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기록에 다 조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코인이 처음에는 뭐 한 개 채굴된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어느 지갑으로 갔는지 등등 이렇게 이런 정보 조회 및 위조 방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는 우리 보통 코인의 심볼 마크고요. 발행 총량은 3억 1,415만 9,265입니다. 제일 쉽게 기억하려면은 원주율 314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메커니즘은 TPOS 이거는 POS와 POW의 장점만을 딴 TPOS 방식이고 이건 우리 버튼만의 방식입니다. 블록 속도는 10초당 하나의 블록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600초에 하나 그리고 이더리움은 15에서 25초에 걸리는 반면 버튼은 10초당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블록 인센티브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광산 분배라고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채굴되는 개수가 있어요. 12만 9,600개입니다. 이 중에 95%는 주주 마이너 회원들에게 주주 마이너에게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95% 주주 마이너에게 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5%를 뺀 12만 3,120개를 모두 회원들에게 다시 나눠주게 되고요. 나눠주는 방식이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제로 나오게 됩니다. 12만 9,600개가 매일 채굴이 되는데 거기서 5%가 삭감된 95%가 우리 그 회원들에게 다시 나눠지는 거고요. 자, 감산 주기는 121일 4개월에 한 번씩이고 감산은 5%씩 감산되지만 그래도 이걸 다 채굴하려면 100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네, 요 아래는 뭐냐면은 누구나 특권을 가질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마이너가 돼야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이닝을 진행해서 보통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 보통 코인은 어디다 쓸 거냐 이걸 생태계라고 표현을 해요. 코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코인의 생태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 생태계가 바로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크로스오버 결제, 쇼핑, 투자, 융자, 공급 사슬 금융, 수수료 소모, 코인 발행, 저당 등 이런 데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버튼 토큰이네요. 버튼 토큰은 처음에는 창세 발행 1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예, 또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따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은 여기서 핵심은 공평하게 시작을 하니까 선체굴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GBTC, 글로비TC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GBTC는 선체굴 3억 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선체굴이라는 작업을 하느냐? 선체굴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팀이 뭐 가지고 있거나 리더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딘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은 그런 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겠지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이거는 버튼 토큰은 BOC 기반의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BOT 토큰은 BOC를 버튼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전기 많이 쓰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 낡은 채굴 방식이지만 이 버튼은 알고리즘에 의한 채굴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밍 연산 방식의 채굴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게 없어요. 이건 환경 문제도 없고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린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에너지 채굴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버튼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버튼 토큰을 BOT 버튼 토큰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버튼 토큰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채굴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살 수 있고 이 과정이 있어야 버튼 코인이 채굴되는 이런 순환 방식입니다. 예, 순환 방식 이해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BOT 버튼 토큰은 자기의 지분을 증명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버튼 코인이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버튼 채굴 방식의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100만 TPS라는 건 뭐냐면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송해도 트래픽이 걸리지 않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를 예를 들자면 요즘 CPU i7, 뭐 SSD 500기가 또는 뭐 2테라 정도 부팅 속도 10초도 안 걸리는 그런 속도에다가 멀티태스킹도 가능하고 뭐 외장 하드 3.0이라 해서 영화 다운받는데 뭐 1분 정도 걸리고 그런 속도를 예를 들자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 비트코인이 왜 현실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결제할 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튼은 즉시 결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기술력은 비트코인의 1000배, 이더리움의 100배, 이오스라는 코인은 그런 결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만든 건데 그 코인의 10배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결제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완전히 탈중앙화다. 그리고 제도 코체인 방식이라든지 요거는 제도 코체인은 뭔 뜻이냐면 모든 규칙과 방식을 저장해서 모든 기록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적 운영 채굴이 끝날 때까지 그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도 코체인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떤 방식이나 모든 규칙과 방식을 저장을 해서 모든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굴이 끝날 때까지 그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제도 코체인의 뜻이고요. 이 채굴이 끝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회원가입은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중 통화 가치 모델을 갖고 있다. 즉 버튼 코인과 버튼 토큰의 이중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업계 처음입니다. 이 말은요. 또 비트코인, 는 BTC죠. 이더리움은 ETH, EOS는 EOS. 이 등은 다 거의 단일 통화 모델인데 버튼은 BOT로 마이닝에 참여를 하고 BOC 버튼 코인을 채굴을 해내기 때문에 명확한 이중 기능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면서 나선형 가치 상승 및 상호 지원을 갖춘 업계 최초의 이중 토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코인을 가장 잠재적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고 버튼 코인은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예매가 없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참여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참여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갑을 만들고요. 그리고 CMID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가입과 같은 거라고 할게요. 회원가입은 당연히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인들에게 무료 가입으로 일단 진입을 하도록 하기에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등록은 뭐냐면 누군가가 소개한 사람을 연결했으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CMID 등록은 누군가를 소개한 사람을 연결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은 무료다. 예, 이게 없으면 등록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등록 후에는 비트코인을 충전을 해서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BOT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BOC 채굴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고 마이닝을 해서 BOC 채굴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시장 현금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여기 CMID 등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자, 다운을 먼저 받게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운을 받으면요. 그리고 나서 니모닉 코드로 등록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면 이렇게 내 지갑에 BOC와 BOT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버튼은 메인넷 작업부터 끝나고 지갑까지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갑에 코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용광로가 왜 나오느냐? 예, 용광로를 보면은요, 우리가 청동기 시대 지나면서 돈이라는 게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화폐까지, 현대에 이르는 화폐까지 쓰이는데 옛날에는 철이 금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뭐 철종이라고 하는 가야 시대에 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화폐 기능을 했죠. 그리고 칼을 만들려고 해도 철이 있어야 되고 뭐를 만들려고 해도 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듯이 우리가 새로운 화폐 기능을 가진 가상화폐라는 버튼에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광로 주화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트코인을 넣었으면요 이렇게 BOT로 교환하는 용광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241층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층은 10만 개의 BOT가 보이고요. 이게 다 팔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2층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0.25에서 시작해서 0.2538 가격은 올라가죠. 내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얼마다? 여기 최초 0.25 USD입니다. 예, BOT 가격 한 개 가격이 요즘 환율로는 대략 뭐 한 250원에서 300원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0.25는 뭐 250원, 300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USDT는 테드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층에 10만 개를 한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 이 10만 개를 다 사버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 10만 개 살래? 그러면 이 0.25 USDT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 사버리면 10만 개를 다 사버리면 1층의 BOT 버튼 토큰은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은 0.2538 USDT로 사야 됩니다. 조금 더 오른 가격에. 예. 보시면은 이제 그 층마다 이렇게 개수가 있고요. 그 층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용광로 블락 또는 이 한 박스에 이 BOT가 들어있는 개수가 모두 합산을 해보니 대략 3,9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약 한 4천만 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4천만 개가 다 팔리게 되면 이 BOT가 다 팔리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USDT 가격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약 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보다 더 훨씬 높을 수는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전 세계 글로벌 선수들이 다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가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 오픈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팔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선수들이 붙으면 하루도 안 걸려서 몇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버튼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시면 좋겠죠. 예, 이런 마케팅도 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보일 겁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주위에 보시면은 또 이제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마케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보를 전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모든 우리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내가 찾은 그 한 명이 아니라 또 그 한 명을 시작해서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만, 수만,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0.25에서 시작을 해서 다 팔리면은 보시면 끝에 0.5달러 USD 달러가 되죠. 그러면은 두 배가 됐죠. 0.25에서 5달러.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투자한 금액의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팔리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블록이 또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0.5에서 끝났으니까 그 두 번째 블록은 0.5달러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블록이 다 팔리게 되면 이제 1달러로 끝나게 됩니다. 즉 두 배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블록은 이제 1달러로 시작을 했으니까 곱하기 2니까 2달러로 끝나겠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블록은 2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곱하기 2니까 4달러가 되겠죠. 예, 그러면 다섯 번째는 4달러 시작해서 8달러가 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배수가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같이 하락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 뭐 영향은 조금 있겠죠. 왜냐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그러나 일단 이거는 USDT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면은 높낮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USDT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계가 없겠죠. 예. 미국 달러화에 이제 고정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드 기준이고요. USDT 테드 기준이고 초반에는
올라가기만 해요. 왜냐?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개인 총 권익치라는 게 뭐냐면은, 권익치는 자, 1일 마이닝 획득한 보통 코인을 전체 권익치 분의 개인 총 권익치 곱하기 123,120으로 하면은 1일 마이닝 획득한 보튼 코인이 나온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권익치는 BOT 개수도 되고요. 포인트도 되고요. 점수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BOT로 바꿔서 보튼 코인이라는 BOT로 바꿔서 보튼 코인이라는 코인을 채굴하게 하려면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개냐 1000개냐 10,000개를 내가 이만큼 BOT를 투자를 할 테니까 나한테 채굴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들어간 개수에 의해서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 버튼 코인을 채굴 받을 수 있는 매일매일 획득할 수 있는 그 계산법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한 총 점수가 있겠지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 총권익 지분의 개인 총권익 곱하기 123,120개 보통 코인 이거는 아까 보통 개수가 이제 129,600개였는데 거기에 95%인 123,120개의 코인을 나누어 가진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1000점인데 그런데 개인 총권익치가 1000점이고 전체 총권익치가 10만 점이야. 그러면은 10만 점분의 10 곱하기 하루에 아까 몇 개가 채굴된다 했죠? 여기 95%인 123,120개를 곱하기 BOC를 곱해서 나온 내 점수만큼 매일매일 채굴해서 나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개인 총권익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의 BOT를 참여를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점수와 또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받는 점수도 같이 플러스 되어 받는 이 포인트 점수이고 그만큼 더 이제 보통 코인을 채굴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채굴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죠? 하루에 123,120개는 고정입니다. 변하지 않는 공식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눠 갖는 거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채굴하는 개수도 당연히 줄어들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연산 방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권익치는 정적 마이닝 수입에 해당되네요. 정적 마이닝 수입. 자, 왼쪽 표를 보시면은 최소 저장 수량 BOT는 노드에 참여한 총 점수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 기초 권익치 획득은 자기의 수익률이 이 정도 생긴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월 정적 수입이 12에서 20% 정도 된다는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1 즉 내가 한 500개의 BOT로 참여를 하게 되면 내 권익치의 점수는 10점 그리고 내가 10만 개로 참여를 하면 내 권익치의 점수는 3250이라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내가 확보한 점수제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BOC라는 코인을 채굴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예를 들어 500개와 1000개 사이에 700개를 하고 싶다. 예. 자, 100개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600개, 700개, 800개, 900개, 1100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해당되는 점수가 생겨나겠죠.
여기서 이제 버튼의 특징은 이제 T1, T2 이렇게 딱 잘라 놓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600, 700도 가능하고 전산에 의해서 그만큼 계산이 되어 나온다.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 전산이 아주 복잡해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내가 남에게 아무한테 소개하지 않고 이제 나만 했다면 이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설명은 이제 계산 방식입니다. 그 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책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 예시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상 전체 총 권위치가 80만 개의 BOT를 기준으로 계산한 샘플입니다. 자, 아까 1일 마이닝 BOC 아까 배웠죠. 1일 마이닝 BOC는 전체 총 권위치 80만 분의 그리고 기초 권위치 10만 개니까 기초 권위치 획득이 3250입니다. 네. 분의 3250 곱하기 매일 마이닝 되는 123,120개를 하게 되면 500.175가 나오죠. 500.175 그리고 1일 예상 수익은 500.175 곱하기 여기 예상 수익 0.5 USDT 하면은 250.09 USDT가 나오고 30일 마이닝이면은 곱하기 30을 하면은 자 1,500. 15,005.2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30일 예상 수익을 하면은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7,502.625 USDT가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간 수익률은 37,500. 예, 월간 수익률은 이 37,500 USDT 분의 30일간 예상 수익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예치금 마이닝 정적 수익이 20.1% 정도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머지 계산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T1을 1시간당 10개를 채굴한다 치면 T6는 1시간당 3,250개를 채굴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의 다른 방식인데 이제 점수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채굴을 받는다고 보면은요 수익률은 BOT는 이제 그대로 그대로 가치가 올라가고요. 채굴받은 이 보통 코인 때문에 이제 한 달에 12에서 또 약 20%의 수익률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 보통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올라가겠죠. 예. 또 뭐 반대로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적 마이닝 수익에서 이제 근속 시간 근이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비트코인을 BOT로 바꾼 후에 이제 BOC로 채굴받는 것을 노드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노드에 참여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확보한 점수의 5%를 더 받습니다. 일주일마다 5%를 더 올라가네요. 그런데 4주가 지나면은 10% 올라서 25%가 되고 또 5주째는 또 10% 올라서 35% 총 맥시멈 35%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 그 말은 나는 채굴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이 페이지에 내가 이제 참여한 노드에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일이 지나면은요. 권위치 계수가 5%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10점에 5%는 0.5%가 되니까 결국 10.5%를 받게 되는 거고 14일이 지나면은 10%면요. 내가 이제 10점의 10%는 1점이잖아요. 그럼 총 11%가 된다. 총 즉 11점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매주 5% 올라가고 나중에 노드에 참여해서 돈을 빼가지고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은 노드에 참여한 추가적인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권익계수는 맥시멈 35%이고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근속 시간 이 고닉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마이닝하는 개수도 좀 많아진다. 하지만 근속 시간 고닉치 이것 또한 기초 고닉치처럼 아까 했던 기초 고닉치처럼 참여한 사람들 수가 점점 많아지면 내 점수가 변동이 없게 되면은 버튼 코인이 채굴되는 개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내가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 확보를 어떻게 하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내가 마케터가 되어서 많이 알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정적 마이닝 수익이 아닌 동적 마이닝 수익으로 초대 권익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 권익치를 이제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활동한 만큼 받아가는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조직을 갖고 있거나 또 열심히 활동해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네. 내가 직접 추천 시에는 1대는 25%를 받고요. 2대에서 9대까지는 5%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오른쪽은 이제 9단계 이후에 10단계부터 무제한으로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을 보면요. 이게 꼭 2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바이너리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2명 추천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내가 직접 초대한 사람을 1대라고 하고요. 1대는 옆으로 9대까지 옆으로 나란히 9대까지 내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조건은 초대한 사람들의 BOT의 개수가 버튼 토큰의 개수가 최하 500개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해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옆으로 9대까지 펼치는 게 최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무한대로 받기 위한 차트이고 이거는 조건부 무한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내가 100명을 하든 1명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내가 1명만 했는데 그 1명 때문에 엄청나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 기본이 9단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기본 9단계를 넘어서 이제 무한대까지 받으려면은 1대에서 3개의 계정의 합이 150이면 나는 10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개 더하기 3개에서 총 6개의 점수가 600점을 경우에는 나는 11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3 더하기 3 더하기 3 합이 9개의 계정에 합이 1350이면 나는 12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또한 이 앞에서 이제 그 기초권익치 얘기할 때요. 이제 10만 개의 BOT 저장 수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기초권익치가 아까 3,250점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3,250점이죠. 예,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기대 여기서 보면 3,250은 2,400과 3,750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한 14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누적 권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적 마이닝 수익은 얼마든지 내 능력급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내가 활동해서 열심히 추천하고 초대로 받는 그런 초대 권익치는 내가 가진 기초 권익, 내가 자신의 기초 권익치에 합산된 점수의 30배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한대라고 받는다고 해서 계속 다 받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30배 이상은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자, 요거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협동주화, 수수료 인센티브를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을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버튼 토큰으로 바꿀 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 이 버튼 토큰은 BOT는 어디서 채굴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트코인이 있어서 BOT로 버튼 토큰으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예, 이 교환 시에 수수료가 0.001 비트코인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 토큰이 교환이 되면 내가 이 버튼 토큰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도 수수료를 내죠. 예, 여기서도 버튼에서도 내게 됩니다. 0.001 비트코인 돈으로 따지면은 꽤 비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이 모든 수수료를 다 다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팀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회원한테 다시 다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00%를요. 예, 어떻게? 내가 직접 초대한 1대는 45%, 그리고 2대부터 12대까지는 55%씩 다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9개 계정을 했으면 9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9대 이후에 협동조화 수수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계정의 합이 5,000 BOT, 보통 BOT면 나는 10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 6대 계정의 합이 6개 계정의 합이 10,000 BOT면 11대까지 받을 수 있고 9개의 계정의 합이 15,000개면 12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커뮤니티가 이제 탄탄하고 깊을수록 이 수익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비트코인이 받는 이 수수료가 비트코인이 만만치 않고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2대까지 받는다고 예상하면 120개의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명을 추천하든 10명, 100명을 추천하든 그 수수료는 계속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그게 한 번뿐이 아니죠.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또 계속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바꿀 때마다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 페이지는 뭐냐면은 그 협동조합 수수료 인센티브가 층별로, 내가 이제 초대한 사람이 있겠죠. 그 초대한 사람이 9명이라고 치면은요, 한 사람당 3명씩 초대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명이 3명씩 초대하니까 3배수씩 내려가죠. 그러면은 9명이 3명씩 초대를 하면 27명이 되고, 27명이 또 초대하면 80일이 되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이 그림이 다 펼쳐지면 이게 뭐 복리 효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다 펼쳐지면은 총 이제 대략 159만 명이 됩니다. 네. 내가 니모니 코드만 있으면 계속 내가 추가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각각 3명씩 실제 초대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오른쪽은 그 0.001 비트코인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트코인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12대까지 보이고, 오른쪽은 코인 수를 계산해 보면 120개가 넘어요. 이 120개의 비트코인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수수료만 가지고. 자, 이제 버튼 코인을 빼고 0.001 비트코인 수수료만 가지고 벌 수 있는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 대회 BTC 비트코인 인센티브. 자, 마이너 대회는 이제 광부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BOT로 바꾸었던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든 다 비트코인을 갖고 와서 버튼 토큰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 모여진 비트코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주는 컨테스트이자 이벤트입니다. 몇 프로를? 100%를 나눠줍니다. 이것도 프로젝트 팀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원들한테 다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50%는 랜덤으로 럭키드로 로또 복권이랑 같습니다. 나머지는
50%는 가장 최고로 기여한 30명을 뽑아서 주게 됩니다. 즉 나머지 50%는 이런 커뮤니티를 가장 잘 만든 30명의 뭐 영웅이라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고 쳐보면요. 이제 행운 추첨으로 100개가 가겠죠. 그리고 종합기한 30명에 100개씩 나눠주겠대요. 그러면은 100개의 요거를 이제 100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30명에 나누게 되면 각각 3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아진 비트코인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건 점수에 의해서 그 30명을 뽑는 기준을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마이너 대회에서 가장 최고로 기한 30명을 뽑을 때 기준은 내가 누군가를 CMID를 많이 등록시킨 경우도 있고 또 비트코인 가지고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BOT로 바꾼 경우도 점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바꾼 BOT를 저장해서 보통 코인으로 채굴 받을 때 저장만 해도 점수가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점수를 합해서 이 점수가 가장 높은 1등에서 30등까지 나눠주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복잡한 로직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래서 본인들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수입을 한눈에 보여주도록 만든 건데요. 뭐냐 하면 한 번 더 보면 권익 마이닝 수익이라는 것은 BOT, 보통 토큰과 보통 코인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협동주화 수익은 비트코인에서 보통 토큰을 바꿀 때 내는 수수료를 가지고 그 인센티브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대회 수익은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이때 보통 토큰으로 바꾼 비트코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버튼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2020년 최대의 프로젝트 버튼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스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